네, 자, 이 시간에는 제 46회 FAT 1급 기출문제의 실무수행 두 번째 풀이 시간인데요. 부가가치세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로는 357페이지 펴주시고 프로그램은 한라식품이 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한라식품에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거래 자료를 입력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 과세 매출 자료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문제입니다. 자, 자료 설명을 보게 되면은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이다. 대금 중 일부는 현금 받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으므로 혼합분계 해주시면 되겠고요. 평가 문제 1번 거래 명세서에 의해 매입 매출 자료 입력하시오가 1번 문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통하여 발급 전송하시오가 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복수거래 문제입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날짜를 1월 2일로 입력하겠습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실행하셔서 1월 2일로 날짜 입력하시고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 문제이죠. 11번 입력하시고 분명에서 상단의 복수거래 선택하신 다음에 입력합니다. 발사믹 식초 수량 200 단가 만원. 그 다음에 유산균 식품 수량 100개에 단가 14,000원. 그리고 확인을 누르죠. 자, 합계금액이 3740 이렇게 나오는데 거래명세서의 합계금액과 일치하네요. 자, 거래처 코드는 공급 받는 자 대전무역이 되겠습니다. 전자세금란은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기 때문에 0번 비워 두셔야 되고요. 분계는 현금과 외상이 있으니까 혼합으로 합니다. 3번. 자, 대변의 부가세 수금 상품 매출 맞습니다. 세 번째 줄 내려와서 3번 차변의 101번 현금. 자, 거래명세표 아래를 보시면 입금액이 현금이에요. 34만원. 엔터 하시고 또 차변에 미수가 외상매출금입니다. 108번 외상매출금 340만원 되겠습니다. 탭키 눌러서 외상매출금이나 이런 거래처 맞는지 차변과 대변 합계 일치하는지 확인이 되셨으면 이제 평가 문제 2번을 하러 가는 거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로 가야 되죠. 그래서 눌러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일로 갑니다. 가가지고 날짜는 1월 2일로 조회해야 되는 거죠. 1월 2일부터 1월 2일.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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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네, 보이죠? 조회가 되면 앞에 체크박스 체크하신 다음에 위에서 전자 발행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확인해 주시고요. 전자세금계산서 한 건을 발행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밑에서 발행 단추 눌러줘요. 그러면 이렇게 발행이 되었다는 안내가 나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다시 위에 가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클릭하신 다음에 웹사이트 그림이 나오면 로그인 단추 눌러줍니다. 국세청 신고 상태에서 미전송 여기 체크해 주시고 매출조회 단추를 누릅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 사진이 나오죠. 발행을 눌러서 국세청에 전송해 주는 작업입니다. 확인. 자, 국세청 전송창 닫아주시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창도 닫아주시고
메인 매출 전표에 와서는 조회 단추 한번 눌러주시면 조금 전에 우리가 비워두었던 전자세금란에 전자 발행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부가가치세 첫 번째 문제는 현재 늘 이런 형식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4점짜리) 문제였습니다. 네, 다 완료하셨나요? 자, 다음 두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의 두 번째 문제는 매입거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업부 과장이 신상품 홍보를 위해 출장지로 법인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하고 받은 신용카드 영수증입니다.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숙박비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가능하죠. 네, 그래서 57번 과세 매입으로 유형을 선택해야 되겠고요. 비용 계정 과목으로는 출장지의 숙박비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합계 금액을 입력하게 됩니다. 공급가에게는. 자, 그런 점을 주의해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날짜는 1월 11일이 돼야 되겠네요. 1월 11일 고치시고 57번 유형입니다. 카드사 물음표 단추 눌러서 우리 카드 선택해 주시오. 확인. 품명에는 숙박비 하면 되죠. 수량단가 지나간 다음에 공급가에게 합계금액 입력해 주세요. 16만 5천원 입력하면 공급가에게 15만원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거래처는 어디가 되느냐? 대구 호텔이라고 가맹점 밑에 보이시죠? 여기 거래처는 대구 호텔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그 신고 관련 서류에서 여기 거래처는 그 증빙에 있는 거래처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 호텔. 신용카드는 전자세금하고 관계없으니까요. 방향치로 지나가고 분계는 4번 카드 분계 한번 해보세요. 네, 미지급금 우리카드 맞았죠?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 공제 받는 거니까 자산 처리하는 거 맞죠? 자, 숙박비는 상품이 아니고 여비교통비로 개념 과목을 고칩니다. 812번으로 고치시면 돼요. 여비교통비 코드 중에서 판매관리비 812번으로 개정 과목을 상품을 고쳐야 됩니다. 여비교통비로. 네. 자, 유형이 57번 카드 과세 매입 유형으로 하시고 여기 개정 과목 여비교통비로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문제 볼까요? 매출거래 전자계산서입니다.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계산서예요. 그러면 13번 면세 매출이라는 얘기죠. 유형이.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면세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은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본거래에 한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한다고 가정할 것.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한다. 자, 13번 면세 매출 유형으로 입력합시다. 자, 날짜는 2월 4일로 고치고요. 메인 매출 전표 날짜를 2월 4일로 입력합니다. 유형은 13번이에요. 자, 품명에다가 월간 건강하자. 수량 50.
단가 18,000원. 거래처 공급받는 자 아이사랑. 전자세금 1번 전자계산서도 전자입력으로 합니다. 자, 분계는 아까 자료 설명에서 우리가 뭘 읽었냐면은 보통예금으로 입금을 받았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신한은행 보통예금. 그래서 혼합으로 분계하시고, 두 번째 줄에 차변 103번 보통예금 금액은 90만원. 탭키 친 다음에 거래처를 신한은행으로 바꿔야 되겠죠.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신한은행으로 고쳐야 됩니다. 자, 이 문제는 13번 면세매출 유형으로 유형 선택하시고 혼합분계해서 차변을 보통예금 거래처는 신한은행 90만원을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다음은 네 번째 거래를 보겠습니다. 수정된 전자세금 계산서네요. 자료 설명 2월 10일이고요. 1월 30일에 판매한 상품 중 일부가 불량으로 반품되어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거래대금은 전액 외상매출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분계를 외상으로 해주면 됩니다. 평가 문제.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및 전송 업무는 생략하고 전자입력으로 입력한다. 자, 우리가 이미 발급일 마쳤고 우리는 이것을 전표에 반영만 하는 입력만 해주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2월 10일 날짜로 입력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2월 10일이 돼야 되고, 자, 유형은 과세 매출에서 반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11번 과세 매출. 품명 석류 건강식품. 수량 마이너스 100. 단가는 5,000원. 그럼 공급가액 마이너스 50만원 확인하시고, 거래처는 폼생인가요? 예, 폼생. 전자세금 계산서죠. 1번 전자 입력해 주시고, 분계는 외상매출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하였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2번 외상분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외상매출금에서 마이너스 55만원, 부가세 수금에서 마이너스 5만원, 상품매출에서 마이너스 50만원. 외상분계 하시게 되면 이와 같이 마이너스 분계가 일어납니다. 이대로 두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다섯 번째 문제이죠. 자, 부가가치세 문제 다섯 번째 문제는 전자세금계산서 파랑색 매입이죠.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면세 사업에 사용할 노트북. 면세 사업에 사용할 노트북을 구입했으면 세금계산서 요 매입세액은 공제가 불가능하니까 54번 불공유형으로 유형을 선택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금은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했으면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고요. 본 거래에 한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한다고 가정하자. 평가 문제.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고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23만원은 왜 공제를 못 받는 세금이 되냐면은 면세 사업에 사용할 노트북이기 때문에 면세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매입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 자,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다. 그게 바로 54번 유형이죠. 자, 날짜 입력합니다. 매입 매출 전표에 2월 23일로 고치세요. 2월 23일. 자, 유형은 54번이고요. 불공제 사유는 면세 사업과 관련된 분이라고 하는 거 요 가운데 4번에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세요. 면세 사업과 관련된 분 선택. 자, 품명은 노트북. 수량 1개, 단가 230만원. 거래처는 공급자가 거래처입니다. 스타전자. 전자세금계산서는 1번 해주시고요. 자, 분계는 어떤 분계가 필요하냐면 외상 미수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미지급금 분계를 해야 돼요. 미지급금입니다. 노트북을 외상으로 샀으니까 미지급금이죠. 그래서 혼합 분계 해줘야 돼요. 혼합 분계 하셔가지고 상품을 미지급금 아니야. 대변이 미지급금이고 노트북은 비품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비품. 비품. 노트북은 비품 처리하시고 부가세 포함해서 비품의 취득원가가 반영이 됩니다. 불공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줄에 대변은 미지급금이다 이거죠. 253번. 금액은 2530 플러스. 탭키 눌러서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스타전자 맞습니다. 자, 분계 요렇게 잘 고쳐야 돼요. 이 문제는 유형을 54번으로 해야 된다는 거. 면세 사업에 관련된 분은 매입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은 차변의 비품이 돼야 되고 외상으로 샀기 때문에 대변의 미지급금 부채 처리하시면 맞다는 거죠. 잘 되었죠? 자, 다음 문제 6번째 부가가치세 문제는 매출거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 설명을 보면은 아이성장식품을 개인 김예원에게 판매하고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입니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단 매출 채권에 대하여 외상 매출금 계정으로 처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신용카드로 개인에게 소매로 판매한 거예요. 그게 17번 과세 매출이죠. 유형이 17번이고요. 공급가액에다가 합계 넣는 거 잊지 마시고 날짜는 3월 21일입니다. 자, 그러면 3월 21일로 같이 입력해 볼까요? 날짜를 매입 매출 전표 3월 21일로 수정합니다. 유형은 17번 유형이 됩니다. 카드사는 물음표 단추를 눌러서 카드사는 우리카드라고 카드 종류 영수증에 나타나 있죠. 우리카드 확인. 품명에는 아이성장식품 수량단가 그냥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에는 합계금액을 입력해 줍니다. 770 플러스 엔터. 그러면 70만원으로 바뀌게 되어 있죠. 거래처는 개인 김애원을 입력합니다. 김애원.
자, 신용카드는 전자세금란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방향키로 지나가시고 분계는 4번 분계 한번 해보세요. 카드 분계. 그랬더니 외상매출금 회계 처리한다라고 돼 있는데 외상매출금으로 잘 돼 있죠? 자, 김예원에게는 받은 거고 우리는 우리 카드에서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상매출금의 거래처는 우리 카드사가 되고 부가세 수금 7만원은 부채로 인식하고 70만원은 수익으로 인식하는 분계가 되죠. 그래서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과 상품 매출이 되는 것입니다. 자, 17번 카드과세 매출로 유형 잘 선택한 다음에 여기 분계 카드 분계 하시면 밑에 자동 분계로서 그대로 이용하시면 돼요. 잘 되셨습니까? 자,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7번째 문제인데요. 부가가치세 신고세에 의한 회계처리 문제인데 보통예금의 찾으신 금액 세금을 납부했군요. 자료설명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세액을 농협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습니다. 그러면 대변의 보통예금이 되는 거죠. 차변은 미지급세금이에요. 부채감소. 평가문제 6월 30일에 입력된 일반전표에 가보면 미지급세금이 서대문 세무서에 요금액만큼 있겠죠. 조회해 보셔도 되고 참고해서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6월 30일 일반전표를 한번 조회해 봅시다. 일반전표 6월 30일 걸 보면은 이 부가가치세 정리분계된 게 나오죠. 네, 보세요. 대변의 미지급세금 거래처 서대문 세무서 2461-000 이것을 오늘 납부했다 이 말이에요. 7월 거기 보통예금 통장의 거래일이 7월 25일이죠. 그래서 6월 30일까지 정리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하기 때문에 7월 25일 납부한 거를 회계 처리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납부는 7월 25일이죠. 그래서 날짜를 일반전표 날짜를 7월 25일에 입력하겠습니다. 7월 25일로 수정하세요. 자, 차변 3번 차변의 미지급 세금 260 하나 서대문 세무서 2461-000 2461 플러스 대변 103번 보통예금 거래처는 농협은행 2461 플러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한 분계는 정리분계에 비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보통예금 거래처 빼먹지 마시고 미지급세금 거래처 세무서 거래처 코드 꼭 코드로 거래처를 입력해 줘야 완벽하게 맞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 문제 다 마쳤습니다. 24점인가 그렇죠? 다음에는 결산 문제 어떻게 나왔나 보겠습니다. 자, 결산 문제는 다음 결산 자료를 참고로 주식회사 한라식품의 결산을 수행하시오. 제시된 자료 이외의 자료는 없다고 가정해라. 첫 번째 문제, 기타 결산 정리사항. 수동 결산. 구입한 소모품 중 결산 현재 소모품 미사용액이 200만 원이 있답니다. 구입 시 자산으로 처리했대요. 결산 정리를 하라. 그러면
시산표에 가가지고 결산일 현재 소모품이 얼마 잡혀 있는지 봐서 200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비용 처리하는 분계를 해 주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산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지금 자산이 얼마 잡혀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200만 원만 자산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사용했으니까 차변에 비용 처리해야 돼요. 소모품 B, 대변의 소모품. 자, 그러면 시산표를 보겠습니다.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합계잔액 시산표 12월 31일로 조회해 보세요. 재고자산에서 소모품 확인해 보세요. 자, 소모품은 재고자산입니다. 소모품 잔액이 600만원 있는 것이 확인이 되죠. 그런데 자료설명에서 얼마가 미사용액이라고 그랬어요? 200만원이 미사용액이다. 그러면 400만원은 사용한 거죠. 그래서 400만원을 비용 처리하는 결산 분계를 해줘야 됩니다. 자, 400만원 비용 처리, 차변의 소모품 B가 됩니다. 대변은 소모품. 자,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으로 가서요. 12월 31일 날짜가 결산 날짜죠. 네, 날짜를 12월 31일로 바꾸세요. 자, 3번 차변 소모품 B. 비용 발생은 차변이죠. 830번 써야 되고요. 금액은 400만원을 비용 처리해야죠. 대변은 소모품 자산 감소 172번 400만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소모품이 200만원으로 고쳐져요.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서 제가 조회 한번 눌러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소모품이 200만원으로 잔액이 바뀌어졌죠. 어떤 분계에 의해서 지금 방금 입력한 요 분계에 의해서 사변에 비용 400만원 발생시켰고 대변에 자산 감소 400을 시키니까 이제 소모품 합계잔액 시산표를 조회해보면 소모품은 이제 200. 그래서 미사용액 200으로 정리가 끝난 겁니다. 자, 1번 문제는 이렇게 일반 전표 12월 31일에 차변의 소모품비 400만원, 대변의 소모품 400만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 두 번째 결산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한라식품의 결산 시 당기 계상액은 다음과 같다. 자동 결산 문제라는 거죠, 이거. 관리직 퇴직급여 충당부채 당기 설정액은 1200만원, 건물 감가상각비는 300만원, 제시된 자료 이외에 결산 정리사항은 없는 것으로 하고 자동 결산 메뉴를 이용해서 결산을 완료해버려라 이랬습니다. 자,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당기 설정액이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조회해 볼 필요가 없네요. 당기 설정액, 당기 계상액, 당기의 추가 설정액이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관리직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금 추계액이 1200만원이다라고 하면은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가지고 비유동 부채에 있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봐야 돼요. 근데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다행히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조회해봐도 없고 여기에서도 당기 설정액이다 했기 때문에 퇴직급여 난에다가 요 1200만원 전부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건물 감가상각비에다가 300만원 입력하고서 전표 추가 누르면 돼요. 이 숫자 2개 입력하고 전표 추가. 입력하는 위치만 잘 찾으면 되겠죠. 자,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를 열어보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 1월부터 12월. 이 팝업 창에서는 그냥 확인 눌러줘요. 자, 먼저 퇴직급여 입력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잡비 밑에 반괄호 2번 해가지고 퇴직급여 괄호 열고 전입액 이렇게 되어 있는 항목이 있어요. 이 과목. 그 과목에 여기다 입력하는 거예요. 결산 입력사항 금액 여기다가 1200만원 엔터. 어딘지 아시겠죠? 여기다 입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물 감가상각비 300만원은 조금 밑에 보면은 여기 감가상각비 건물이라고 있죠. 여기다 입력하는 거예요. 300만원 엔터. 그리고 나서 입력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마무리를 꼭 해줘야 되는데 마무리가 여기 전표 추가 눌러주는 거예요. 전표 추가 누르시고 추가하시겠습니까 하면은 예 하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눌러 보시고요. 여기까지로 끝내도 됩니다만은 궁금하시면 일반 전표 12월 30일에 가서 조회 눌러 보는 거예요. 그러면 상품 매출원가 대체분계 자동으로 넘어왔고, 조금 전에 우리가 퇴직금 1200만원 입력한 퇴직급여 있죠.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분계 넘어왔고, 그 다음에 건물 감가상각비 300만원 입력한 거 있죠. 예, 차변의 감가상각비 300, 대변의 203번 감가상각 누계액이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이렇게 전표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아니죠. 그 결산 문제 두 문제 각각 4점씩이었어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회계정보 분석 문제가 있죠. 가장 쉬운 문제라고 봐요, 저는. 예, FAT 1급 문제에서 맨 뒤에 있는 이 두 문제가 가장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식회사 한라식품의 입력자료 및 회계정보를 조회하여 답안 수록 메뉴에 해당 문제의 답안을 입력하시오. 그러면 이 답안 수록 메뉴가 선생님 어딨나요? 이렇게 물으실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교육용 프로그램에는 여기 답안 수록 단추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시험 보는 날 그 백데이터를 다운받아서 설치해서 이 교육용 프로그램이 실행이 됐을 때는 여기에 답안 수록 단추가 생깁니다. 그걸 눌러서 답을 찍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번 문제 보시면 총계정 원장 조회 문제 나옵니다. 그러면 총계정 원장을 일단 열어요. 메뉴에 가서 여기 총계정 원장 클릭을 합니다. 엔터를 쳐놓고 문제를 더 보면 4월 한 달 동안 보통예금 출금액은 총 얼마인가? 그러면 보통예금을 선택을 해야죠. 왼쪽에서 4월 달이니까 여기가 되겠죠. 자, 보통예금은 자산입니다. 차변은 입금이요, 대변이 출금이에요. 그러니까 차변이 증가, 대변이 감소니까 출금액은 여기죠. 1620만원이다. 2번에 답이 있죠. 그래서 답안 수록에서 2번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문제. 메인 매출장을 조회하라 하는 문제죠.
그러면 메인 매출장을 일단 열어놔요. 자, 총계정원장 밑에 메인 매출장이 있죠. 자, 문제를 더 보시게 되면은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 관련 공급 대가는 얼마냐 이랬습니다. 자, 2기 예정이니까 여기 있는 기간 있죠? 7월부터 9월로 조회를 하고 매출에서 신용카드를 선택하면 돼요. 신용카드 매출이니까. 자, 기간은 7월부터 9월. 구분해서 매출, 과세 유형에서 신용카드, 카과죠. 17번 카드 과세. 그리고 금액에서 엔터 하시면은 7월부터 9월이니까 분기 누계 되겠네요. 분기 누계 3개월치 분기 누계. 공급 대가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공급 대가는 합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분기 누계의 합계는 61만원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죠? 자, 61만원이 4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답안 수록에 가서 4번 찍어주시면 됩니다. 메인 매출장 조회가 조금 복잡해 보일 수가 있는데 기간 정확히 입력하시고 매출인가 매입인가 여기서 구분해서 구분해 주시고 과세 유형에서 과세 유형 구분을 해 주시면 됩니다. 세 가지를 잘 정리하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최신기출문제 46회의 실무수행 풀이 두 번째 풀이를 끝까지 다 했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